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 아침 햇살이 화려한 저택의 대리석 정원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깔끔하게 손질된 나무와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길거리. 그리고 정문 앞에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강지훈 회장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조정하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별표 강그룹 별표의 대표로 젊은 나이에 사업을 성공시킨 인물이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풍기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듯한 모습이었다. 여보, 오늘 회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서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아내 한수민이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언제나 남편의 곁에서 우아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미소에는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오늘 계약이 우리 회사의 향후 10년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야. 지우는 시계를 확인하며 바쁘게 대답했다. 수미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조심히 다녀와요.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이며 그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이때 정문 쪽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뛰어왔다. 회장님, 안 돼요. 차를 타시면 안 돼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뛰어온 소녀는 다름 아닌 이민재였다. 그는 더러운 옷차림의 손에는 신문을 든 채로 급하게 달려왔다.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며 살아가는 고아였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날카로웠다. 경비원들이 당황하며 소년을 막으려 했지만 지우는 손짓으로 그를 가까이 오게 했다. 무슨 일이지? 지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헐떡이며 말을 이어갔다. 회장님, 어젯밤에 들었어요. 어떤 남자와 한 여자가 차의 브레이크를 조작했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변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민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금세 분노로 가득 찼다. 이 녀석, 돈이 필요해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거짓말로 협박하려고 온 거지? 민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계속해서 말했다. 아니에요. 전 거짓말 안 해요. 정말로 들었어요. 그 여자는 회장님의 부인이었어요. 지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여보, 저 아이가 하는 말을 믿으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순간 차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던 운전기사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혹시라도 모르니 브레이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아, 확인해봐. 지우는 짧게 대답했고 박 실장은 차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수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몇 분 후 박 실장은 차에서 나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말했다. 회장님, 브레이크가 완전히 절단되어 있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다. 여보, 이건 분명 누군가의 계략이에요. 누가 일부러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거라고요. 그래? 그럼 왜 이민재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수미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전 근처에서 자고 있었어요. 너무 추워서 차고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 여자와 남자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이 차를 타면 절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요. 그 남자는 누구였지? 지우는 재빨리 물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중년 남자였어요.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수민이라고 불렀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증거였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이민재. 그는 조용히 소년의 이름을 불렀다. 네, 회장님.
내 말이 맞다면 넌 내 목숨을 구한 거야. 지훈의 차분한 말 속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수민을 바라보았다. 수민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다. 이건 너와 관련이 없는 일이야? 수민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날 믿어줘요. 난 정말 몰라요.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가, 아니,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강지훈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브레이크가 완전히 절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정말 수민이 연루된 게 맞는 걸까?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안에 한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받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여보, 믿어줘요. 난 정말 몰라요.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미묘하게 거리를 두며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 하지만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의 차분한 말투 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이민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전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말 들었어요. 어젯밤 그 남자와 한 여자가 차고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했어요. 수민은 민재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같은 길거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면 누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 어디서 거짓말을 배운 거야. 그러나 민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두 눈을 빛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전 돈을 바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소년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거짓말을 하는 눈빛은 아니었다. 좋아. 그는 짧게 말했다. 이제부터 이 일은 내가 직접 조사할 거야. 수민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제발 이 일로 오해하지 마요.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죽이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내가 직접 확인해보면 알겠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운전기사 박 실장에게 말했다. 차고 근처에 CCTV는 있나? 예, 회장님. 하지만 개인주택이라 외부에서 촬영된 영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 바로 확인해봐. 박 실장은 즉시 경비팀과 연락을 취했고 지훈은 다시 한번 민재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 배가 고프지 않나? 민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와. 밥부터 먹자. 지훈은 민재를 데리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비밀스러운 식사. 식당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정교하게 세팅된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놓여 있었다. 민재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다는 생각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지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재는 망설이다가 젓가락을 들었고 그제야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수미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손에 쥐고 천천히 돌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설마 저 아이 말을 믿고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지훈은 천천히 식사를 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깊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수미는 갑자기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음식에도 뭔가를 넣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지훈의 손이 멈췄다. 민재 역시 젓가락을 멈추고 숨을 삼켰다. 그냥 농담이야. 수미는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지훈은 미세하게 눈을 좁혔다.
그렇겠지.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는 무언가를 눈치챘다. 회장님,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민재가 갑자기 손을 뻗어 지훈의 식판을 쳐버렸다.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미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혔다. 무슨 짓이야? 회장님, 음식이 이상해요. 냄새가 달라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접시를 가리켰다. 그제야 지훈도 알 수 있었다. 약간의 쓴 향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의 시선이 수민에게 향했다. 수민은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너무하네요. 내가 무슨 독이라도 넣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당황함이 역력했다.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이제부터는 모든 걸 조심해야겠어. 그는 조용히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박 실장, 이 음식을 실험실로 보내. 분석해봐야겠어. 예, 회장님. 박 실장이 접시를 가져가자 수미는 눈을 크게 떴다. 여보,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가 날 죽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로 내 안에 한수민이 있다. 강지훈은 손끝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방금 전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로 수민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그는 이제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기엔 너무 많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박 실장을 따로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아까 가져간 음식, 가능한 한 빨리 분석해. 그리고 내가 출근할 때까지 이 집의 모든 CCTV 기록을 검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은 즉시 움직였고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다. 그 순간 조용히 서 있던 이민재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전 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지훈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전 여기서 오래 살지 않았지만 거리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평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저는 볼 수 있어요. 민재의 눈빛은 결연했다. 지훈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무리한 행동은 하지 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밀한 조사. 그날 밤 민재는 조심스럽게 저택 주변을 살폈다. 그는 차고 근처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닥에는 뭔가 반짝이는 것이 떨어져 있었다. 금속 조각이었다. 민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주워서 살펴보았다. 날카로운 절단면이 있는 걸로 보아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자른 도구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건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해. 민재는 재빨리 돌아섰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거기 누구야? 민재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차고를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 속에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수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게 확실해야 해. 이번엔 절대 흔적을 남겨서는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또 다른 목소리. 남자의 음성이었다. 강도현이었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이미 브레이크 문제로 실패했잖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수미는 조용히 대답했다. 걱정 마, 아직 기회는 많아.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가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해.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지훈이 눈치챘다면? 수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겠지. 민재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들은 이제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즉, 강지훈을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할 계획이라는 뜻이었다. 민재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 폭풍 전야.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수민과 마주 앉았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돼?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수민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점심에는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있어요. 저녁에는 우리 가족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렇군.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달랐다. 어젯밤 민재가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수민과 도연은 곧 다음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 순간 박 실장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음식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은 커피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라와. 그들은 서재로 향했고 박 실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식사에서 미량의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치사량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신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성분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제는 모든 것이 확실했다. 수민, 넌 이미 선을 넘었어. 그는 박 실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오늘 하루 동안 아무도 내 차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경비 시스템을 강화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며 머리를 정리했다. 그는 이제 기다릴 수 없었다. 이제는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할 때였다. 강지훈은 서재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확실해졌다. 수민과 도연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독극물이 검출된 식사, 브레이크가 절단된 차량, 그리고 어젯밤 민재가 들은 대화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야. 그는 서재 문을 열고 나와 자연스럽게 거실로 향했다. 수민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도연은 아침 뉴스가 나오는 TV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어디 가요? 수민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지훈은 일부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출근해야지. 그리고 오늘 저녁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생각이야. 그의 말에 수민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중요한 발표. 그래. 무슨 발표인데요? 지훈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녁에 말할게. 기대해. 수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지훈의 첫 번째 반격, 새로운 유언장. 출근한 지훈은 곧바로 변호사를 불러 미팅을 진행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 주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회장님, 갑자기 유언장이라니요? 내가 만약 갑작스럽게 죽을 경우 내 재산이 한수민이나 강도현에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은 강그룹의 발전기금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될 것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은 문서를 작성하면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너희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거야. 수민과 도현의 조바심. 그 시각, 저택에서는 수민과 도현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훈이 뭔가를 눈치챘어. 오늘 저녁에 발표할 게 있다고 했어. 수민은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도현은 팔짱을 끼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설마 우리가 한 짓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모르겠어.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 마치 우릴 시험하는 것 같아.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겠군. 오늘 밤 확실하게 끝내자. 수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폭풍 전야, 지훈과 민재의 작전. 그날 저녁,
지우는 민재를 따로 불렀다. 너한테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싶다. 민재는 긴장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역할이죠?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 식사 중에 내가 신호를 보내면 내가 준비한 영상을 틀어줘. 영상이요? 그래. 내가 확보한 모든 증거 영상과 어젯밤 내가 몰래 녹음한 대화까지 포함된 영상이야. 민재는 놀라면서도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알겠어요. 회장님.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요. 지우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아.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서울 강남, 저녁 7시. 강지훈의 저택 1층 대형 다이닝룸.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쬐고 길게 뻗은 고급 식탁 위에는 정갈한 한식 요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수미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강도현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여보,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죠? 수미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지우는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올려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불안한 수민과 도현. 수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혹시 뭔가를 눈치챈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야. 그녀는 도연을 힐끗 바라보았다. 도연 역시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형, 무슨 이야기인데 그래?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잖아. 도연이 애써 웃으며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요즘 회사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 그리고 앞으로 내 재산과 회사 운영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 재산과 운영. 수민의 손이 와인잔을 꽉 쥐었다. 그래. 그래서 최근에 변호사와 논의해서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어. 뭐라고? 도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유언장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형, 아직 건강하잖아. 지우는 그의 반응을 유심히 살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맞아.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지. 갑작스러운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민과 도현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다. 혹시 우리가 계획한 걸 알고 있는 건가? 수민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여보, 그렇게 불길한 말 하지 마요. 당신은 건강하고 앞으로도 오래 살아야죠. 그럼 다행이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만약 내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내 전 재산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복지재단과 회사발전기금으로 기부될 거야. 뭐라고? 수민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지듯 떨어질 뻔했다. 도연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형? 그대로의 뜻이야. 내 재산이 특정 개인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지. 그 순간 도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형, 가족을 그렇게 배제해도 되는 거야?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왜 그렇게 화를 내지? 혹시라도 내 갑작스러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거야? 터지는 증거 영상.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수미는 필사적으로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걸 기다려요? 좋아. 그럼 이제 증거를 직접 보여주지. 지우는 손짓을 하며 준비된 리모컨을 눌렀다. 순간 다이닝룸 한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화면에는 전날 밤 수민과 도현의 대화가 녹음된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번엔 확실해야 해.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그래. 지훈이 눈치채기 전에 처리해야 해.
수민과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수민이 소리쳤다.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확보한 증거야.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이번에는 도현이 차고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CCTV 영상이 화면에 떴다. 수민은 당황하며 도현을 바라보았다. 오빠, 이건 뭐야? 도현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젠 할 말이 없어? 지훈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난 내가 내 형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알게 됐어. 형, 그게 아니라. 도현이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저택 정문에서 경찰이 들이닥쳤다. 무너지는 한수민과 강도현. 경찰들이 들어오자 수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요. 난 그냥 오해였어.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이제 끝이야, 수민아. 경찰이 도연과 수민을 연행하려 하자 도연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형도 잘 알잖아. 강그룹을 내 손으로 키운다고 했잖아. 왜 날 이렇게 내치는 거야? 내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무너진 거야. 지우는 마지막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한다면 난 더 이상 그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수민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바라보았지만 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그녀는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지훈 씨, 제발 날 용서해줘요. 난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강지훈을 죽이려 했던 음모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경찰차가 저택 앞을 떠나고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강지훈은 조용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앞의 광경은 분명 자신이 원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아내와 형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한수민과 강도현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편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회장님. 뒤에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민재였다. 지훈과 민재, 그리고 새로운 신뢰. 민재는 여전히 잔뜩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지훈은 민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내 덕분에 살았지. 민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회장님은 원래 똑똑하시니까 언젠가는 다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아니야.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없었다면 난 지금쯤 죽었을지도 몰라. 넌 내 목숨을 구한 은인이야. 민재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지훈은 그런 민재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길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해온 아이였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닌 아이였다. 넌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재는 당황했다. 저는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였어요. 이제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거야. 민재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저 같은 애를 왜 그렇게까지 챙겨주시려고 하세요?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나도 한때는 아무도 믿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 하지만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어줬지. 이제 내가 그 손을 내밀 차례야. 민재는 말없이 지훈을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수민과 강도현의 최후. 며칠 후 한수민과 강도현의 재판이 열렸다. 언론에서는 별표 재벌가의 배신과 음모 별표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법정에서 도연은 처음에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모든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난 그저 내 몫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너무 멀리 가버렸어. 그는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반면 한수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다. 지훈 씨,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단 걸 믿어줘요. 하지만 지훈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살인 미수 및 음모죄로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강지훈의 삶에 발을 들일 수 없었다. 새로운 시작.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훈은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회사 운영을 신뢰할 수 있는 임원들에게 맡기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정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는 이민재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했다. 내가 너를 입양하고 싶다. 민재는 깜짝 놀라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저를요? 그래. 내 곁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원하는 길을 찾아가면 좋겠어. 하지만 전 단순한 길거리 아이에 불과해요. 회장님 같은 분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게.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이제 가족이 되어볼 생각 있니?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향해. 몇 달 후 지훈과 민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지훈은 그를 친아들처럼 대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둘 사이도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지훈은 민재를 데리고 바닷가를 찾았다. 여기서 넌 어떤 미래를 꿈꾸니? 민재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넌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족을 찾았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닌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있었다. 서울 남부교도소. 어두운 간방 안 한수미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손톱을 문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표정은 더 이상 감정을 잃어버린 듯했다. 강지훈.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모든 걸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철창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들어왔다. 한수민, 면회다. 수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문의 방문자. 면회실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 검은 정장, 날카로운 눈빛. 오랜만이군. 낮고 건조한 목소리. 수민은 순간적으로 그를 알아보았다. 백상우? 백상우, 서울 암흑가에서 가장 위험한 사설 용병 조직을 운영하는 남자였다. 내 부탁을 들으러 왔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밀어놓았다. 수민은 봉투를 열어보고 안에 든 서류를 확인했다. 이건 너를 탈출시킬 계획이다. 수민의 눈동자가 빛났다. 정말 가능해? 백상우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원하는 복수, 내가 도와주지. 탈옥, 사라진 한수민. 몇 주 후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긴급 경보. 수감자 한수민이 탈옥했다. 교도소 안이 혼란에 빠졌고 경찰들은 즉시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수민은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백상우의 도움을 받아 위조 신분을 만들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 세상으로 돌아갔다. 강지훈, 다시 위험에 처하다. 회장님, 이 뉴스를 보셨습니까? 박 실장이 서둘러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지훈은 서류를 확인한 뒤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한수민 탈옥.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역시 그냥 끝날 리 없었지. 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민재는 지금 어디 있지? 학교에 있습니다. 저희가 곧장 경호원을 보낼까요?
당장 보내. 그리고 내 주변 경호도 강화해. 지훈은 즉시 경호팀을 불러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수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절대 방심하지 마라. 민재, 위험에 빠지다. 같은 시각, 민재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검은색 차 한 대가 천천히 그의 앞에 멈춰섰다. 이민재 씨.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께서 급히 널 부르셨다. 함께 가자. 하지만 민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박 실장이나 경호원이 아닌 사람이 보냈다고? 그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니요. 전 직접 연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우리 방해받고 싶지 않거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민재의 입을 틀어막았다. 음읍. 그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차 안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차 안, 한수민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민재야. 복수의 시작. 지훈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 여보.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민아. 잘 지냈어. 난 내가 날 잊었을까 봐 걱정했어. 너 대체 어디야? 수민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내 소중한 아이, 이민재. 지금 내 옆에 있어. 순간 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내가 감히. 흥분하지 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수민의 목소리는 낮고 매서웠다. 내가 원한 건 단 하나야. 내 모든 걸 빼앗아 간 내가 똑같이 잃어버리는 거. 그녀의 목소리가 사악하게 떨렸다. 날 배신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지훈 씨. 뚝.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핸드폰을 쥔 손을 꽉 움켜쥐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실장이 다급히 물었다. 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한수민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했다. 서울 한복판, 강지훈의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속에서 지훈은 전화기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다. 한수민이 돌아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재를 납치했다. 회장님,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죠. 박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경찰을 움직일 수 없어.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 위험해질 겁니다. 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민은 경찰이 움직이면 바로 민재에게 해를 가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직접 찾아가야지. 한수민의 요구. 몇 분 후 지훈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다. 그래, 수민아. 원하는 게 뭐야?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내 전화를 받을 마음이 들었나 보네. 쓸데없는 말 그만해. 민재를 어디에 데려갔지? 수민은 짧게 웃었다. 아직은 건강해. 하지만 내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지훈은 분노를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 내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해.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잖아. 맞아. 난 돈이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가진 힘과 명예, 그리고 내가 아끼는 것들을 전부 잃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너 혼자와 경찰도, 경호원도 없이, 만약 누구라도 끌고 온다면 내 소중한 아이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지훈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간을 끌지 마. 지훈 씨, 나한테 인내심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뚝. 전화가 끊겼다. 위치 추적과 전략. 회장님, 지금 당장 움직이실 겁니까?
박 실장이 묻자 지우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우선 위치부터 파악해야 해. 하지만 한수민이 혼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조직을 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알아. 지우는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정보팀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한수민이 전화를 건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신촌 외곽의 한 폐건물입니다. 지우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해. 그리고 내가 위험해지면 바로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 하지만 회장님이 혼자 가신다면 이건 나와 수민의 문제야.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오히려 민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지우는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분노와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폐건물에서의 대치. 밤 11시 서울 신촌 외곽. 지우는 혼자서 폐건물 앞에 도착했다. 들어와. 건물 안에서 수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건물 안은 어두웠고 오래된 철골 구조가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그곳 한수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손이 묶인 채 앉아있는 민재가 있었다. 회장님. 민재가 그를 보자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지우는 눈을 돌리지 않고 수민을 바라보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 이제 민재를 풀어줘. 수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천천히 총을 꺼내 들었다. 총구가 지훈을 향했다. 내가 모든 걸 잃어야 끝이 나. 지훈 씨. 넌 정말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수민의 손이 약간 떨렸다. 후회요.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남은 건 내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것뿐이야. 그럼 한 가지 묻자. 지우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부터 날 사랑한 적은 있었어? 수민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고디를 악물고 총을 더 꽉 쥐었다. 사랑. 그래, 했었지. 하지만 결국 넌 날 배신했어. 배신한 건 내 쪽이었어, 수민아. 그 순간 뒤에서 경찰 특수부대가 급습했다. 손을 들어라.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수민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그 순간 지훈이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수민의 손목을 잡고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수민이 저항했지만 지훈은 그녀를 단단히 제압했다. 끝났어, 수민아. 수민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돌아갈 길은 없었다. 경찰들이 그녀를 수갑으로 결박했다. 강지훈 씨, 괜찮으십니까? 한 형사가 다가와 물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며 민재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괜찮아요.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한수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다. 서울경찰서, 신문실. 한수민은 수갑이 채워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멍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한수민 씨. 형사가 그녀를 바라보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살인미수, 납치, 불법 무기 소지, 탈옥 혐의까지. 당신은 이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수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협조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도, 명예도, 자유도, 그리고 무엇보다 강지훈의 믿음도 영원히 잃어버렸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강지훈,
폐허에서 다시 서다. 며칠 후 지우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신문실에 앉아 있는 수민을 바라보았다. 수민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오랜만이네, 여보. 지우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이제 내가 나를 그렇게 부를 자격은 없어. 수민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렇겠지.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수민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난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망가뜨리는 것밖에 몰랐던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공허했다. 처음엔 단순히 내 옆에서 살아남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도 늘 경계를 늦추지 않는 걸 보면서 어느 순간 증오로 변했지. 지우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원했던 거야. 수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넌 후회하냐? 수미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늦었어, 지훈 씨. 지훈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이제 끝이다. 그리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민재, 새로운 길을 걷다. 한 달 후, 민재는 학교로 돌아갔다. 처음엔 학생들이 그를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다시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강지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회장님, 오늘은 무슨 일정 있으세요? 민재는 가벼운 농담처럼 물었다. 지훈은 잠시 미소를 짓다가 대답했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익숙한 거려. 지훈은 민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이제 내 가족이야. 원한다면 내 이름을 불러도 돼. 민재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그래. 강민재라는 이름, 마음에 드냐?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네, 강지훈 아버지. 지훈은 그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마지막 위협. 그러나 평온한 나날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박 실장이 다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USB 하나를 건넸다. 최근 보안팀이 감지한 자료입니다. 폐건물 주변 CCTV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지훈은 파일을 열어 확인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영상 속에서 수민과 함께 움직이던 백상우의 부하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최근까지 강지훈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이건 뭐지?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백상우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었다. 그는 한수민이 사라진 이후에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 실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훈은 USB를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싸늘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울, 강그룹 본사. 강지훈은 어둠이 내린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백상우, 한수민의 탈옥을 도운 자이자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조직의 배후. 회장님.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확인한 결과 백상우의 조직이 최근 회장님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 경찰에 신고할까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내가 직접 끝낸다. 박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경찰의 개입이 아니라 나와의 거래야. 지훈은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백상우가 직접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 최후의 만남. 며칠 후, 지훈은 백상우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장소는 서울 외곽의 폐공장.
그곳에서 백상우는 이미 부하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강 회장님, 직접 나와주시다니 영광이군요. 백상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우는 단독으로 그 앞에 섰다.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간단합니다. 백상우는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우린 수민 씨를 도왔죠. 하지만 그녀는 결국 실패했고 우리 조직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보상받고 싶군요. 백상우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강그룹의 일부 사업권을 넘기면 우린 더 이상 회장님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우는 짧게 웃었다. 협박인가? 합리적인 거래라고 하지. 지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생각이 없어. 백상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선택은 하나뿐이겠군요. 그의 손짓과 함께 부하들이 총을 꺼내 들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라지든가 아니면 멍청한 선택을 했군. 그 순간 저격수의 총성이 울렸다. 백상우의 한 부하가 쓰러졌다. 그리고 바로 뒤에서 경찰 특수부대가 공장을 급습했다. 모두 손을 들어라. 백상우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넌 이미 준비하고 있었군. 지훈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함정 없이 혼자 나올 거라 생각했나? 백상우는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결국 그의 조직은 전원 체포되었고 백상우 역시 경찰에게 끌려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새로운 시작. 몇 주 후 강지훈은 민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후 처음으로 느껴지는 진정한 평온함이었다. 회장님,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만 남았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강 그룹을 위해 열심히 공부할게요. 지훈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찾는 게 더 중요해. 민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전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길에서 힘들게 살았던 아이들을 위해서. 지훈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목표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돕겠다. 민재는 감격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래, 우린 가족이니까.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고마워. 지훈은 조용히 그를 끌어안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그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것이다. 에필로그, 희망의 빛. 몇 년 후 강민재는 청년이 되어 강 그룹의 후계자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기업을 운영하는 법뿐만 아니라 사람을 돕는 방법도 배웠다. 한편 강지훈은 한 걸음 물러나 민재를 지켜보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고아원 기부 행사에 가시죠? 민재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가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둘은 함께 차에 올라탔다. 이제 모든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